27일 현대차가 폭락했습니다. 주식창을 보시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관세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무려 15%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언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공포스럽습니다. 10%도 부담스러운데 25%라뇨. 이미 현대차 금속 노조가 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결사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곧 발표될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까지 인상된 상황. 현대차 주가 당연히 파랗게 질려 장전 마이너스 6%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주분들 어떤 마음인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노조부터 트럼프까지 대체 무슨 일인 거지? 현대차 정말 고점 나왔나? 이런 불안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은 무지에서 오고 확신은 데이터에서 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확실한 논리와 숫자로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하락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만든 가짜 공포입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시장은 현대차를 아직 자동차 제조업으로 보고 하락을 유도했지만 시장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스마트 머니는 현대차의 로봇 포텐셜을 보고 역으로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잡한 경제 부의 대역전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냉정하게 판 전체를 읽어봅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 바로 트럼프의 25%입니다.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과격한 숫자를 던졌을까요? 정말 한국 자동차 산업을 죽이려고 작정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전에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렛대 전략 협상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협상 원칙 제1조가 뭡니까? 상대가 가장 아파할 곳을 찔러라. 그리고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원하는 것을 뺏어온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관세 수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비준안 처리와 확실한 미국 내 투자 확약 그리고 그것의 신속한 이행,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 판을 흔드는 겁니다. 경제저격수야, 너가 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속보들을 타임라인으로 연결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트럼프 발언 직후 우리 정부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 구윤철 부총리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논의를 즉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의도대로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알겠다. 당신이 원하는 비준안과 투자 빨리 진행할 테니 관세만은 봐달라. 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거죠. 과거를 복귀해봅시다. 2025년 10월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관세 전쟁 때도 최근 있었던 그린란드 매입 이슈로 유럽과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군대를 파견 등 압박했을 때도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말도 안 되는 과격한 숫자와 상황을 던져놓고 상대가 굴복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슬그머니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를 장난식으로 타코 트럼프라고 하죠. 이번 25% 인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인 비준안과 투자를 들어준다. 그러면 트럼프는 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몇 트위터에 자화자찬을 올리고 관세 인상을 철회하거나 유예할 것입니다. 즉, 지금 거시적으로 보이는 이 하락은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쇼맨십에 의한 일시적 노이즈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정치 외교 이슈로 생긴 하락은 기회가 되는 하락이다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최악의 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를 숫자로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래, 경제저격수야, 내 말대로 정치적 쇼일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진짜로 관세가 25%로 확정되면 어쩔 건데? 이런 의문 드시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경쟁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가 뭡니까? 바로 가성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인 컴팩트 SUV 현대 투싼과 도요타 라브4를 비교해봅시다. 원래 가격 구조인 한국 자동차 관세 10%, 일본 자동차 관세 15%인 상황에서 현대 투싼은 33,000달러, 도요타 라브4는 35,600달러 수준입니다. 원가는 3만 달러로 비슷하지만 관세율의 차이 때문에 투싼이 약 2,600달러, 우리 돈으로 370만원 이상 쌌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니까 미국 중산층 아빠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말대로 관세가 25%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투싼 가격은 33,000달러에서 순식간에 37,500달러로 폭등합니다. 반면 도요타 라브4는 가격 변동이 없죠. 결과적으로 투싼이 도요타보다 더 비싸지는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성비라는 현대차의 최대 무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현대차의 매도를 선택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판매량이 줄면 실적도 나빠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너무나 뻔한 1차원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런 뻔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집중하시죠. 방금 말한 그 논리, 가성비의 논리는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제조사로 볼 때만 유효합니다. 만약 현대차 주가가 오로지 자동차 판매량만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당장 전량 매도하고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현대차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팰리세이드가 잘 팔려서? 아이오닉이 대박나서? 아닙니다. 주가를 59만원까지 끌어올린 진짜 동력, 그 핵심 엔진은 바로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효과적이고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혁신적인 로봇 회사로요. 이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노조 파업입니다. 지난 주말 현대차 금속노조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조가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임금 몇 푼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아틀라스 로봇 도입 결사 반대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을 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밤마다 공장에 몰려가 방적기를 부수고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어서였을까요? 기계가 쓸모없어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지치지도 않고 물건을 찍어낸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대한 효율성을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자가 기계를 두려워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21세기 러다이트가 되어 아틀라스 도입을 막아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시장은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술이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당장 현장에 투입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졌구나. 이걸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은 사건을 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입니다. 시장은 지금 자동차 관세라는 악재에 눈이 멀어 이 거대한 로봇 모멘텀을 놓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자동차 판매 마진을 일시적으로 훼손시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로봇 도입은 어떻습니까? 생산 원가 자체를 영구적이고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관세로 인한 손해는 외부 변수지만 로봇을 통한 비용 절감은 기업 내부의 혁신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인건비 중심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기술로 마진을 남기는 로봇 테크 기업으로 체질 개선, 즉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한쪽 눈만 뜨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공포만 보고 있죠. 우리는 나머지 한쪽 눈을 떠야 합니다. 로봇 전환이라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관련 악재, 예를 들어 노조 파업,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는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오히려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고요? 미래의 로봇 대장주를 자동차 악재라는 핑계로 싸게 살 수 있는 다시 없을 박앤세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경제저격수가 제시하는 부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의 단기적 공포 구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주가는 며칠간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은 토요타보다 비싸진 투싼을 걱정하며 매물을 던질 겁니다. 이때가 바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할 기회입니다. 둘째, 중기적 해소 국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명분 삼아 관세 인상을 철회하거나 유예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 억눌렸던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겁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노조의 반발을 결국 뚫어내고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 배치되는 순간 현대차는 로봇 테크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받게 되고 그것을 증명해낸 기업이 됩니다.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늦은 상황이 되겠죠. 오늘 제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자동차 이슈가 아닌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자동차 악재로 인한 하락은 다시 없을 박앤세일이다. 현대차가 자동차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그 진통의 과정을 공포에 질린 대중과 함께 휩쓸려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경제저격수와 함께 그 이면을 꿰뚫어보고 헐값에 미래를 주워 담으시겠습니까? 제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저의 텔레그램에서 현대차의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 저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이면과 진짜 돈이 되는 생존 전략을 분석하여 확실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저격수 동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